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가득 모이신 우리 안산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연합의 출범을 축하하고 또 성원하게서 모이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들에게 큰 감명을 준 말씀을 하신 홍관희 자유연합 대표님은 그동안 많은 강연 또 저술 또 신문 기고를 통해서 지금 하신 말씀에 그런 줄거리를 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그동안 많은 활약을 해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익히 그 성함을 듣고 또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안산시까지 내방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관희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의 북한학 교수로 계시고 제 기억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미국의 조지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대학에 계신 교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사회와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또 속으로 걱정하는 그런 허약하고 또 회의하는 그런 지식인이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을 내걸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 대한민국의 그런 새로운 그런 앞날을 위해서 몸으로 던지고 일을 하시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인데 이번에 자유연합의 그런 대표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감명 깊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홍관희 대표님 또 함께 안산시 내방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홍관희 대표님, 홍관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같은 내용을 깊이 알고 평소에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은 참으로 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회에 지금 홍관희 박사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큰 힘을 이루고 또 보물처럼 터져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중에도 나오셨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종류의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현재 이와 같은 문제에 입을 다물고 또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점점 우리 홍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이 걱정스러운 그런 상태에 좀 머무르고 이와 같은 일들이 현재보다는 앞으로 더욱더 이와 같은 양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보석 지부장이 오늘 이와 같은 중요한 단체에 책임을 만든다는 말씀을 듣고 이보석 당신이 그동안 안산시에서 많은 일을 해오고 또 억울한 일도 겪어왔지만은 나는 당신이 앞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잘 살려서 사회운동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격려를 해오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한테 공부도 맡고 또 격려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통쾌한 마음으로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제가 짜져 있는 그런 순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은 제가 한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안산시의 민선시장을 2차례 하고 지금 한나라당 4개 선거구 중에 한 군데인 상록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의 화나고 속상하고 하는 일들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이 겪고 있죠. 그것은 이 사회 세태에 대해서도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속한 이 한나라당 당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문제에 대해서도 홍관희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이 박원순 변호사를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이 SNS 이 소통하는 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같은 내용을 이제 썼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는 뭐 이지호 전 장관도 들어오고 뭐 정태근 국회의원, 이성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천 명이 여기 와보라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다마는 나는 박원순 이 무소속 후보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렇고 이렇다.
내가 두 번째 안산시장 될 때 나에 대해서 특정인을 부추기고 그리고 여기에 형사가 올라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안산시장으로부터 내가 물러나게 만들기 위한 뒤에서 공작을 한 데가 참여했는데 거기서 변호사를 대고 결국 내가 이 재판에서 이기느라고 몇 년간 많은 돈 없애고 현직 시장으로 법정에 불러다니고 하면서 결국은 내가 2심, 3심을 내가 이겨서 결국은 끝냈지만은 바로 이 참여연대와 박원순 그 당시에 사무처장이 참으로 이 우리 사회에 문제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이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같은 일들을 벌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에 그 페이스북에 많은 그 박원순 후보와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여기에 맞서는 댓글을 다는 걸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을 갖고 따라서 이 자유연합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많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많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러한 단체로 발돋움하고 그 같은 좋은 성과를 내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하고 저는 정부가 인정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가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을 저는 거절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거절을 했느냐.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 이와 같은 법률을 통해서 과거에 보상을 해주는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또 이해를 하지만은 나 과거에 국가의 명령으로 6.25에 참전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동안 정부의 보상이나 대우는 어땠던가, 또 돌아가신 뿐만 아니라 살아있어서 자기 남편과 자식을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재단에 바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국 전몰 민망인들이라든지 그 가족과 자식들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가, 또 월남에 대한민국 정부의 명령으로 참전을 해서 죽고 병신되고 다쳐서 지금 살아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사회 정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선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그 보상을 거부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평소에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고 지내는 사람입니다만은 저는 근데 그 보상을 수천만 원 현금을 받는 것도 저한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오히려 그동안 안산시의 시장으로 그동안 정부로부터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이 보상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유공자로서만 저는 인정을 받는 것으로 속할 뿐 저는 이제 그 보상금을 제가 거절하고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국가 수호를 위해서 애쓰신 그런 본인과 가족들을 더욱더 훨씬 뒷받침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이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이제 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제가 70년대 말 제가 서대문 구치소 대전교도소에서 민주화운동할 때 이제 감옥을 살던 얘기가 지금 저 홍관희 대표님 말씀하고도 연결되지만 그때 만났던 여러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엊그제가 11.6 사건입니다만은 그때 중앙정부의 의정과도는 박선호 씨하고의 제 얘기를 그때 제가 20대 청년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과거에 MBC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언론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뭔가를 좀 들으려고 하고 또 김영욱 과거 정보부장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박선호 의정과장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얘기를 들으려고 꽤 저를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만 그 내용은 이제 접어두고 그 당시에 숙명여대 수학과 교수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 민족해방 전선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 안재구 교수하고 제가 가깝게 지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때 저한테 얘기하는 게 송군 하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어떤 경력이 있는지 또 이 사건하고 어떤 자기의 관계가 있는지 또 그 전에 인혁당 사건하고 어떤 관계 있는지 그때 여정당을 그렇다는 사임된 사람들이 옷을 몰래 걷어가지고 자기들의 이 길을 몰래 만들어서 어디다 감춰두었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 사건들이 사실이라는 점을 저는 진작
내용을 알았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자들은 전부 조작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통조에 그냥 젖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국회의원을 여러 번 지내고 또 지난번에 대학교 총장을 했던 박범진 전 국회의원, 이분이 과거 서울문리대 학생운동을 했던 분인데 그러한 사건이 너무 진실한 것을 뒤늦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안병재 서울대 명예교수님이 어딘가의 글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자기가 겪었던 과거에 겪었던 일들, 한명수 전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씨하고 관계됐던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일이 전부 땅에 묻히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번져 있으면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아까 박간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질펀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좀 깔려 있다. 과거에는 듬성듬성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지만은 제가 그동안 지내오면서 또 제가 과거에 활동했던 내용들과 관계됐던 사람들의 면모를 볼 때 이제 우리 사회는 한두 사람이 흠으로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한국 사회는 그런 이 성향과 이데올로기가 아주 질펀하게 깔려있고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거의 없는 정도로 내 눈에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홍관희 교수님처럼 우리 사회에 석학이시고 대학의 교수께서 상하탑에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또 내던지면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걱정하고 많은 동지들을 찾으면서 활동하시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심으로 감명을 받고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잘 또 기억을 해서 주위에 많은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